우리나라 암 환자의 생존율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 환자 3명 가운데 2명 이상은 생존하고 5년 이상 생존하는 환자도 7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보다 자세한 내용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 원영주 박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암 환자 추이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암 환자 수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그동안 우리나라의 신규 암 발생자는 증가 추세였는데요. 네. 2012년 발생부터 그 증가 추세가 다소 주춤해졌고 올해 발표한 2013년 신규 암 발생자 수는 소폭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2013년 1년 한 해 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수는 총 22만 5천여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하고 암 치료 후 생존해 있는 사람을 포함한 암 경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2012년에 증가세가 주춤했다가 2013년부터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보통 암 환자가 5년 이상 생존하면 완치에 가깝게 치료된 것이라고 본다라는 기준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암 환자의 생존율이 예전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로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남녀 전체 합해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69.4%였고요. 3명 중 2명 이상은 5년 이상 생존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암정복 10개년 계획이 있는데요. 시행 이전인 93년에서 95년의 5년 생존율인 41.2%하고 대비했을 때 약 28.2%포인트 증가한 결과입니다. 네, 이 성별로도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성별로 봤을 때 각각 생존율이 가장 높았던 암은 무엇인가요? 네, 5년 생존율이 높았던 암은 남자에서는 갑상선암하고 전립선암이었고요. 네. 여자에서는 갑상선암과 유방암이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렇게 암 환자 생존율이 높아지는데 이 영향을 준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존율이 높아진 원인으로는 다양한 치료 방법에 발전하고 향상된 의료기술, 그리고 조기에 암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의 발전 등으로 초기에 암을 진단받아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의료 기술의 발달과 조기 검진을 통해서 이제 암 생존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해 주셨고요. 예. 앞서 이제 남성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암과 전립선암, 여성은 갑상선암과 유방암의 생존율이 높았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예. 그렇다면 반대로 이 남녀 모두 생존율이 낮게 나타난 암 종류는 무엇이었습니까? 예, 상대적으로 간암하고 폐암, 췌장암이 낮은 생존율을 보였습니다. 네. 예, 간암과 폐암, 췌장암이 낮은 생존율을 기록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생존율이 다른 암과 비교해서 더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예, 간암의 경우에는 주로 발견 당시에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가 많고 주로 간염 환자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발견 당시 간 경변증과 같이 간 기능이 저하된 경우가 많아서 예후가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폐암의 경우에는 조기 진단이 어렵고 고령자에게서 많이 발생해서 암을 견딜 수 있는 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암 세포 형태에 따라서는 소세포암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경우는 이미 암을 발견했을 시점에 림프관이나 혈액순환을 통해서 다른 장기에 퍼져 있는 경우가 많고 비소세포암인 경우에도 조기인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현미경적으로 혈관에 이미 침범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예후가 나쁜 것으로 생각됩니다. 췌장암도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암종인데요. 환자분이 자각할 수 있는 경우라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췌장암은 다른 암종에 비해서 치료 방법의 진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생존율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간암이라든가 폐암, 췌장암은 생존율이 좀 낮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체적으로는 이 암 환자의 생존율이 좀 높아진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 암 발생률에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짚어주시죠. 예, 우리나라에서 전국 단위 암 발생 통계가 처음 집계된 1999년 이후로 연도별로 연령 표준화 발생률 추이를 보면 남자에서는 1.4%, 여자에서는 매년 평균 5.4%, 남녀 전체 합해서 3.3%씩 증가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2011년 이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 2013년 2년 연속으로 연령 표준화 발생률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발생률 감소가 지속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예, 뭐 암이라고 하면 이 불치병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었는데요. 그래도 이제는 발견만 빠르다면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렇게 암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또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위암은 헬리코박터균에 감염하고 짠 음식의 섭취 등의 식습관, 또 간암은 B형 간염 바이러스 혹은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암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대장암의 경우에는 비만하고 육류 섭취 등의 식습관, 알코올 섭취, 부족한 신체 활동 등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권유하는 국민 암 예방 수칙에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에 따라서 건강한 생활의 실천으로 암을 예방하고 암 진단을 받았더라도 치료를 위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잘못된 식습관이나 뭐 운동 부족 등이 아무래도 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국립암예방수칙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 원영주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부에서도 내년부터 암 예방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의료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정책적 차원의 노력이 뒷받침될수록 생존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물론 국가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개인 입장에서도 노력하는 게 무척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이 조기 검진을 통해서 미리 좀 예방을 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금연이라든가 생활습관 개선, 이 암 예방을 위한 필수 요소라는 것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